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없이 한국 반도체 개발 성공에 일본 현재 난리난 상황, SK하이닉스 EUV 포토레지스트 없이 반도체 개발 성공, 일본 반응 망연자실,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코리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질주는 앞으로도 다른 나라가 막기에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제목처럼 대한민국 SK하이닉스가 결국 해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되었던 EUV 포토레지스트가 꼭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던 3세대 10나노급 1Z 미세 공정을 적용한 16GB 더블 데이터 레이트 4, 일반적으로 DDR4라고 하죠. 이 D램을 SK하이닉스가 결국 EUV 포토레지스트 없이 개발을 해버린 건데요. 일본에 과연 이런 기사가 언론에 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끄러워서 기사 올리지도 못하겠죠. 일본 너희 어떻게 할래 앞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해서 당장 EUV 포토레지스트가 없어서 대한민국 반도체 곧 망한다고 하시던 분들, 그리고 엄청난 위기감을 조성하던 언론사들은 아마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EUV 포토레지스트는 당장 SK하이닉스 입장에 있어서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 SK하이닉스는 해당 제품의 개발을 현 시점에서 마쳤고 올해 양산 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메인 판매 제품으로 선정해 본격 양산에 들어가 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이번 SK하이닉스가 개발한 수준의 제품을 삼성전자는 9월부터 양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가 개발한 제품은 삼성전자의 제품과 같은 용량을 갖게 되는데요. 미세하게 다르지만,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제품과 삼성전자의 제품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공정 프로세스상 포토 공정 중 하나인 EUV 공정의 유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3세대 DDR4 1Z D램의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반도체 프로세스 진행 중간에 분명 EUV 공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EUV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존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던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일본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했던 것이고,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및 기타 연관 업종의 기업을 타겟으로 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가장 처음 이슈가 되었던 것은 고순도 HF, 즉 불화수소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반도체에 대한 유튜브나 정보가 많아지면서 가장 중요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사실상 EUV 포토레지스트가 되었는데요. 특히 반도체 미세화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임과 더불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한국에게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핵심 소재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 저순도부터 고순도까지 현재 발빠르게 한국 업체들이 반도체 제조 업체들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는 불화수소 대비 큰 성과가 아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 EUV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에 대한 기술은 벽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를 벗어나기 위해 SK하이닉스가 노력을 한 것이고 그 결실을 맺은 겁니다. EUV 포토레지스트가 아닌 기존에 사용하던 이 ARF 불화 아르곤을 활용한 패터닝을 통해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물론 EUV 포토레지스트를 활용하면 한 번에 일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이 EUV 공정을 활용한다면 잃어야 할 것도 분명 많습니다. 특히 EUV 포토레지스트를 활용해서 EUV 공정을 사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게 된다면 우선 삼성전자처럼 전용 라인을 깔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라인을 이렇게 하나 까는 것도 문제지만 그 비용이 너무나 천문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라인 하나를 건설하는
발주하는 것보다 또 EUV 포토 장비를 이 네덜란드사의 ASML로부터 얻어오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현재 장비를 발주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실제 삼성도 이 점을 즉시 인지하고 EUV 공정을 활용해 미세 공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을 이 ASML 장비 발주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경우 3조 원이라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일 설비를 구입하기 위해 3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삼성의 경우 현재 현금 보유액이 엄청난 상황에서 3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점이 의아하실 수 있는데, ASML의 이 EUV 공정 노광기 생산 능력이 현재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기준 ASML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UV 노광기 장비 수는 약 12대에서 15대 수준이었고, 작년부터 장비 생산 캐파를 늘려 현재는 약 30대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현재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사실상 발주를 해서 모두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아보니 이번 연도 발주도 이미 끝난 상황이고 3년치 물량도 사실상 이번 삼성의 3조 원어치의 장비 발주로 인해 끝났다고 하는데요. 결국 SK하이닉스의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을 삼성만큼 본격적으로 투자에 크게 하고 있진 않지만 SK 시스템 IC가 있긴 하죠. 하지만 D램 시장에 있어서 삼성을 따라가고 있는 2인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EUV 공정을 활용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많았겠지만, 최근 반도체 시황 악화, 미중 무역 전쟁 및 한일 관계 마찰로 인해 EUV 공정을 활용하기 위한 설비 투자 방향 쪽보다는 기존 공정을 활용한 원가 절감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갖는 이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쟁자라고 불리우는 미국 마이크론의 제품 대비 큰 강점이 있는데요. 실제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번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제품과 동일한 용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의 문제는 칩의 크기입니다. 실제 반도체 시장에서 동일한 용량, 동일한 제품, 그리고 동일한 성능을 기준으로 경쟁력의 관건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칩의 크기, 사이즈인데요. 칩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동일한 수율로 웨이퍼를 생산한다는 베이스 하에 반도체 웨이퍼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칩의 수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웨이퍼에 동일한 재료를 넣고도 작은 칩을 생산하는 업체는 한 번에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서 생산 카파 면에서의 이점뿐만 아니라 단가 경쟁력까지 가져가게 되는데요. SK하이닉스의 칩이 미국 마이크론 칩보다 크기가 더 작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퍼 한 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칩의 개수는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 대비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단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치킨 게임만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대량 생산에 들어갔을 때에는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한국을 치기 위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팩트이던 간에 아니던 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셈이 되어버림과 동시에 실제 이야기가 팩트가 아니라고 해도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당장 한국을 멈추기엔 어려워진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이후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불화수소의 경우 불화수소 생산 업체의 매출의 97%가 급락했을 정도로 현재 일본 모리타화학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제조 업체들 또한 한국으로 원재료를 우회 수출해 한국 전용 공장에서 생산을 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 납품을 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일본 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앞으로도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는 대한민국 반도체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삼성,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모두가 사실상 세븐나인 수준의 저순도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는 모두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이며,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도 현재 삼성은 다른 협력 기업들과 함께, 그리고 SK는 SK 머터리얼즈 등을 통해 연내에 테스트를 마치고 당장 내년부터 즉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듀폰사까지 시장으로 치고 들어와 그나마 잠시 독점을 하고 있던 이 일본 업체들의 시장 체계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3국 우회 수출과 관련해 국제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렇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던 일본이 결국 석탄 밀반입 관련해서 제대로 걸려든 모습인데요. 현재 미국 트럼프가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다룰지 참 궁금해지는데, 해당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